계속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가스터디 금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11월 고2 모의고사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졌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접하게 되실 때에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서요.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만드는데 분석 자료가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분석 자료 만들고 나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빨리 올라오는 강의들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은요, To whom it may concern 이렇게 나왔어요. 이 편지를 누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고 관계자가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낼 때 처음에 도입부에 쓰는 to 다음에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 am a parent. 자, 부모래요, 그죠? Of a high school student. 자,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네요. 자, who는 앞에 있는 당연히 student를 꾸며주겠죠, 그죠? Who takes. 자, 여기서 takes는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145번 버스라고 나왔으니까 타는 거겠죠? 자, 145번 버스를 타고, 자, to commute.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등교하는 거겠죠? 학교니까. To Clarkson High School. 자, 이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arent하면 부모 중에 한 분이겠죠, 뭐, 그죠? 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this is the only public transport. 이게 유일한 공공교통 수단이에요, 그죠? 근데 available. 자, 얘는요, 뒤에서 앞으로 transport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rom our area, 우리 지역에서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And this is used. 자, 이렇게 되겠죠. 사용이 됩니다. By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Recently 이렇게 얘기하면요, 최근에라는 말이에요. Now라는 말과 비슷하게요, 최근에라는 말도 뭔가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요, I heard. 최근에 나는 들었다. that 이하라는 걸 들었습니다. heard의 목적어를 담당하는 명사절이겠죠. 요만큼이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The city council, 시의회가요, is planning.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To discontinue this service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서비스를, 자, 버스 운행 서비스겠죠. To discontinue, 자, 뭐예요? 중단하는 겁니다, 그죠? 중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to 부정사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plan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요, to 부정사가 나오면요, 보통 이렇게 기준이 되는 동사 있죠? 그거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계획하고 나서 그 다음에 discontinue, 중단하겠죠. 이미 중단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planning보다는 to discontinue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가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My husband and I 이렇게 나왔어요. 자, I라고 하는 거 보니까 I는요, 엄마네요, 엄마, 그죠? 나의 남편과 저는요, start work early. 일찍 일하기 시작하죠. So in the morning, 아침에요. And this makes it impossible for us to drop our son off at school. 이렇게 나왔어요. And this makes it impossible. 자, 여기서 it은요, 여러분들 가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주어나 가목적어 있죠? 얘네는 자리만 차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뭐 하는 게 불가능하죠? 진짜 목적어가 나오죠. To drop someone off.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drop someone off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구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아들을요, 내려다 주는 거 at school, 학교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일을 일찍 시작한다고요, 아침에.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t would take him nearly an hour. 자, 거의 1시간이 걸린대요. 그한테. 그는 뭐 아들이겠죠, 그죠? 자, 뭐 하는데요? To walk to school. 학교에 걸어서 가는 게. And there is a lot of traffic. 교통량도 많죠. In the morning. 아침에는요. So, 그래서요. I do not consider it safe to bike. 이것도 역시 it은요, 당연히 가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얘도 해석을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하다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려사항을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it은요, 앞에 나온 it도요, 이것도 이제 비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시간이 쓰일 때, 시간이 걸리다는 느낌을 쓸 때 it은요, 보통 비인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 그에게 거의 1시간이 걸려요. 걸어서 학교 가는 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take,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쓰는 이 take는요, 뒤에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An hour, 이렇게 시간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nearly an hour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뒤에는 그냥 사람이 못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의미상이 주어 적어줄 때처럼 for 명사 이런 식으로 씁니다. For him to walk to school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요? 시간이 먼저 나올 때. 자, 그렇게 된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his matter will place many families, including ours. 자, including은 전치사로 뭘 포함하여 정도가 되겠습니다. ours 하면요, 이제 our family를 이렇게 한 단어로 줄여놓은 거죠. 자, 우리 거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 가족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가족 포함해서요, 많은 가족들을 놓을 거다. 어디 아래 놓을 거다? Under a lot of stress.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예요? 많은 스트레스 하에 놓을 거다. 그래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할 거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As a resident of Sunnyvale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요 지역의 거주자로서 I think such a plan 그러한 계획은요. 어떤 계획이요? Discontinue. 그죠? Discontinue the bus service. 그러한 계획은 is un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I urge the council. 의회에게 촉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urge는 여러분들 urge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to listen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무엇을 듣다라고 할 때 listen to라고 적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의회에게요 촉구합니다. 들어달라고 좀 촉구하는 거죠. 자, 뭐를요? concerns 하니까 여기서는 우려사항이죠. 걱정이죠. of the community. 자, 커뮤니티니까 지역사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이렇게 의회 이제 누군가 관계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좀 글을 이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어려운 거는 없죠.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심경 변화의 내용으로 나온 내용인데 One Friday afternoon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Ted was called to the vice president. 자, 누구에게? 부사장에게 호출되었다로 쓰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cold는. 근데 어디 부사장이에요? 자, of human resources. 자, HR입니다. 그죠? 인사과네요. 인사과. 넘어가세요. Ted sat down, beaming in anticipati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테드는 앉았죠? 자, 뭐 한 상태로 앉았어요? beaming. 밝게 웃는 겁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은 beam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놨어요. To smile with obvious pleasure. 누가 봐도 명백한 기쁨을 가지고 미소 짓는 거예요. 그죠? 기대에 찬 상태로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oday, 오늘은요, was the big day.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this meeting, 이 미팅은요, 자, would mark a turning point. 뭐가 될 거래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래요. 자, 누구의 in his career, 자기의 커리어에 이렇게 된 거죠. Ted felt sure that 테드는요 확실하다고 느꼈다. that은요 뭐의 목적어예요? 원래는 sure of죠. be sure about, be sure of something 이렇게 쓰는 말인데 명사절 that 앞에는요 전치사 쓸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of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t was for his promotion. 자, 이거는 뭐 때문이었다? 그의 승진 때문이었다 라는 걸 확신했대요. it은요 위에 나온 this meeting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And that the vice president. 자, 여기서 that은요 역시 felt sure tha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of를 쓸 수가 없으니까 felt sure that 이런 식으로 쓴 거겠죠. The vice president 부사장이요 would make him 그를 만들어줄 거예요. 뭘 만들어줘요? Marketing manager 하니까 뭐 마케팅 매니저로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했다. Ted 이거는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그죠? There's no easy way to say this. 왠지 불길하죠? 어려운 말을 꺼내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쉬운 방법이 없을 거예요. To say this 이걸 얘기하는 거는. 자, 불길한 얘기가 확 들죠? Ted suddenly 자, 테드는 갑자기 realized,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This meeting, 이 미팅은요, wasn't going to be as expected. 이 미팅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going to be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깨달았다 이 얘기예요. Ted's mind went blank. blank는 원래 빈칸입니다. 빈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칸이에요. 자, 우리말로 하면 하얘졌다 이렇게 가겠죠. 테드의 마인드는요. 자,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vice president continued. 여기서 continue는 계속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Ted. 자, Ted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도. I know you've desperately wanted. 절실하게 원했다는 거 알아. 정도의 느낌이죠. This promotion. 자, 뭘 원했어요? 이 승진을 원했다는 걸 알아.
but 하지만 we decided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 뜻입니다. 자, 원래 decided 뒤에는 that이 있죠. 자, 이렇게 that이 있었을 텐데 간단한 문장이니까 자, 우리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보통 생략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된 거예요. 자, Mike is more suitable. 자, 뭐예요? 마이크가 훨씬 더 마이크가 더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decide that 주어 동사면요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주어가 동사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Ted just sat there. 자, 여기서는 Ted는요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Frozen. 자, 이거는 he was frozen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he was가 지워지고 나서요 frozen이 앞에 있는 Ted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나온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frozen, 얼어붙은 상태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설명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e felt as if 주어 동사면요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뒤에 had pp를 썼죠. 과거를 썼으면요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점의 반대를 표현한 거고요. 이제 앞에 과거니까 뒤에 과거 썼으면 같은 과거입니다. 그죠? 근데 had pp를 썼다는 얘기는요 앞에 있는 과거, 앞에 있는 시점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의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felt as if 그는 느꼈다 마치 뭐 읽었던 것처럼 그 전에 느끼기 전에 had been hit by a truck 트럭에 치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사실 뭐 트럭에 치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as if 가정법이라고 이제 뭐 had been felt보다 먼저 더 과거의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n't panic.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자라고 밑에 적혀 있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아라. 자, all he was able to do was repeat that sentence over and over to himself. Repeat that to himself 했다는 얘기는요. 혼자서 그냥 반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혼잣말로 한 겁니다. 그냥. That sentence는 앞에 나온 당연히 don't panic 이 부분이겠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repeat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동사 원형으로 나왔죠. 앞에 보시면요. 앞에 명사 나오고요.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all이 뒤에 나온 이만큼의 수식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였을 때요. 보통 이제 뒤에는 비동사 다음에 이제 이렇게 repeat 이렇게 쓰면요. 당연하죠.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못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repeat라고 동사 원형을 써놨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규칙을 찾을 때요. 맨 뒷단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do라고 하면요. 조동사로 쓰여서 우리 의문문이나 이런 걸 때 조동사 do로 많이 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d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것처럼 뒤에도 동사 원형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였냐면은 repeat.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예전에 이 문장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학생 때 이 문장을 딱 보고 너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같이 쓰지? 그래서 여기다 to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원어민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기 to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to가 있으면 오히려 어색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어색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to를 써서 이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여기다가 그냥 밑줄 치고 이렇게 밑줄 치고 많이 틀린 일을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근데 뭐 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 to 부정사가 잘 어울리는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ll I need was to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need 다음에는 행동이 올 때 to 부정사 쓰죠.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 이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때는 오히려 동사 원형이 좀 어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에 집중을 하시면요.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되는지를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아래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이 do를 체크해 보시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랑 이렇게 연결 짓는 거 그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that은요. 뒤에 나온 명사 요거 정도를 요거 정도를 꾸며주는 거지 접속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에요. 20번. 자, 20번 내용인데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상품의 희소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20번 볼까요? 자, in 2003년에요. British Airways 하니까 영국의 항공사네요. 그죠? Made an announcement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발표를 하나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at 어떤 발표냐면요. They would no longer be able to operate.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거래요. 뭐 할 수 없을 거래요? 운영을 할 수 없을 거래요. The London to New York Concorde flight.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콩코르드 항공편이죠. 이거를 twice a day, 하루에 2번 운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답니다. Because 이유는 왜 그래요? Because it was starting to prove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uneconomical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at은요, 자, 앞에 나온 announcement, 자, 요 표현이죠. 요 표현, 이 명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made an announcement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어떤 발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동격의 명사절이다. 앞에 있는 announcement와 같은 동격의 명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나왔을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명사가 나왔어요.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포괄적인 명사예요. 포괄적인 명사.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rumor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fact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announcement 지금처럼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다 폭넓은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할 때 보통 뒤에다가 이제 앞에 내용과 같은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이 구성이 돼요. 뒤에 나온 that은요, 앞에 나온 이 포괄적인 이 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rove라는 단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to prove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starting 얘 때문이고요. 투부정사 쓴 거는 걔 때문이고요. prove는요, 원래는 prove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뭐 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prove to be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근데 이렇게 나올 때 앞에 있는 to be가 지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rove 형용사 이런 식으로 쓴 거죠. prove 형용사 이렇게 쓰면은 형용사 하다고 증명이 되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적으로 economical 이렇게 쓰면요, 경제적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 있거나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거나 이런 식의 경제적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요, economic 이렇게 쓰면요, 경제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주제가 경제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economic이라고 합니다. 뭐 economics라고 하면 경제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economic이라는 표현과 economical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자, the sales for the flight, 그 항공편에 대한 판매량이 on this route, 이 루트에 대한 항공편이에요. 위에서 얘기한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 루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항공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increased. 사실 얘도 어휘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 루트에 대한 항공편의 판매량이요, increased, 증가했다. The very next day. 바로 그 다음날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날. There was nothing that changed. 자, 여기서 that은요, 생략 가능합니다. 우리 there is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문법 책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많이 다루진 않는데 이렇게도 쓰일 수는 있어요. 네,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은 앞에 나온 예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에 대해서? The route, 그 경로에 대해서는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Or the service 이렇게 나왔죠. There was nothing that changed about the service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관련된 것도 뭐 변한 게 없어요. 자, offered, 자, 제공되는 서비스겠죠. 얘가 만약에 이제 offering이 되면요, 제공하는 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목적어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사가 없죠. 지금 바로 뒤에 전치사 명사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offered라고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서비스를 꾸며주는 by the airlines, 항공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뭐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죠.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자, merely because it became a scarce resource. 자, 뭐예요? merely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단지 뭐 때문이었냐면요, it became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scarce 하면요, 보통 이제 뭐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뭐가 됐냐면 the demand for it. 그래서요, 이랬기 때문에 the demand for it, demand for 명사면 명사에 대한 수요예요. 명사에 대한 수요가요, increased, 증가되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t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가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자, 요 자원이겠죠. 부족한 자원, 희소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persuading people, 자,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이라고 if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Then the principle of scarcity, 자,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이 희소성에 대한 원리가요, can be effectively used,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뭐 순서별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면 밑에서는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If you're a salesperson, 자,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이라면 trying to increase, 뭘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The sales, 판매량을요, of a certain product,
특정 제품에 자, then 그러면요. You must not merely but also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Not only but also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쓰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But also 뒤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oint out. 자, 이것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Point out 이렇게 쓰면요. 보통은 지적하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다. Point to 이렇게 쓰면 뭘 가리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럼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must 해야 돼요. 자, point out 지적을 해야 됩니다. The benefits. 자, 뭐예요? 혜택이죠. The customer can derive from the said product. 고객이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From the said product. 언급된 제품이에요. 자, 장점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but also 또한 자, 뭐도 해야 돼요? point out 지적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말해줘야 돼요. Its uniqueness 하니까 독특함이에요. And what they will miss out on 이렇게 나왔습니다. Miss out on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가 유용한 것을 경험하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뭐 팝콘이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뭐 영화 보면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아니면 음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가서 좀 뭐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가 거절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I don't want to miss out on anything. 자,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놓칠 거야. They don't purchase. 제품을 뭐 하지 않으면 곧 바로 사지 않으면. 품을 곧 사지 않으면 이런 점을 놓칠 거야 라는 이런 부분.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위에 scarcity. 이거를 표현한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되나요? 자,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빈칸 서술형 모두 가능하다. 자, 여기서 what. 계속 what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도 문법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자, 이거는 거의 뭐 시험 때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and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그죠? 되나요? 그래서 뭐까지 공통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point out까지 요 말이 뒤에도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썼겠죠. 자, 근데 공통이니까 지운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즉 이 자리는요, point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they will miss out on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on의 목적어. 자, on의 목적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명사 역할 두 가지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 역할 두 가지니까 당연히 what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in selling,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럼 판매에 있어서요.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Keep something in mind 하면 뭘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명사가 나왔을 때는 keep 다음에 목적어 쓰고요. in mind 이렇게 씁니다. 근데 대절 나오면요. 자, 대절 나오면은 mind 뒤에다가 목적어를 다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keep in mind that 뒤에 있는 내용을 명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희소하다라는 걸 강조해라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 the more limited 더욱더 제한이 많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something i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omething is limited 이 문장이었어요 원래. 근데 limited를 비교급을 붙여가지고 앞으로 보낸 거야. The more limited something is. 자, 뭔가가 더 뭐예요?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the more desirable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자, it becomes 이게 그렇게 된다. is는 앞에 나온 something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desirable 하면요. 보통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esirable 하면요, 영영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worth having or wanted by everyo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즉 무슨 얘기냐? 소유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이제 형용사로 이렇게 desirable 쓰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비더비에 대한 내용은요, 서술형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더비더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를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부사의 비교급일 경우에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떻게 돼요? 완전한 문장이 돼요. 완전한 문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형용사 이런 게 나오면요, 형용사 이런 게 나오면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불완전한 문장이 올까요? 형용사가 빠진 불완전 문장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사죠. 분사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분사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is 뒤에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more 다음에 desirable 얘도 형용사죠. 그래서 becomes 다음에 형용사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는데 뒤에 자 얘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근데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면은 뒤에 어떤 문장이 이어지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요. 불완전 문장이 이어집니다. 근데 명사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필기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희소 가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실은 도입부는요, 얘를 오히려 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다라는 거니까 이걸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도 영업할 때는 뭘 강조해야 된다? 이게 많이 부족하다, 많이 없다, 희소하다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죠. 자, 뭔가가 더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뭔가 더 부족하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한다 라는 식의 글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Media diet. 이것의 의미예요. 우리 보기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gulating 하면요, 조절하던가 규제하는 겁니다. 뭐를? 사용을. Media device의 사용이에요. 뭘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With a set of schedule. 스케줄을 가지고.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dangerous threat. 자, threat은 위협이죠. 근데 우리 뭐뭐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때는요, 항상 threat to 명사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위협이에요. 뭐예요? To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에. ability to 부정사 기억하시고요. 집중하려는 능력이죠.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집중력이네요. 그죠? It's not that. Not A but B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But B가 더 중요하다고요. 뒤에서도요. but B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아니라 We use our smartphone during working hours. 하니까 우리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쓰는 게 아니야. 사실 이것도 문제겠죠. 네, 근데 문제긴 한데 사실 이걸 문제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But that we use it to irregularly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it은요 앞에 나온 스마트폰이겠죠. 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너무 불규칙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있긴 있어요. 저마저도 무슨 작업을 하다 보면요, 핸드폰에 자꾸 이제 알람이 울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뭔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핸드폰을 다른 곳에 놔요. 예. 다른 방에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는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꺼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아니면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 두고요. 공부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핸드폰을 좀 만지지 않는 그런 꼰대 같은 말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by checking our emails. 우리 이메일 체크를 함으로써 every now and then 하니까 이따금씩 정도가 돼요. sometimes 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n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그렇죠. and our text message. 우리의 문자들을 확인하는 거죠.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자, 핸드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겠죠. 자, with 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거는 with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구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명사가요 전치사 명사한 상태에 함께 있는 겁니다. 명사가 뭐뭐뭐 한 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그 어떤 특정 스케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리듬도 없어요. 마음에 두는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스케줄이나 리듬을 염두에 두지 않고라는 문장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ur brain, 우리 뇌는요, loses, 잃어요. its ability, 그 능력을 잃습니다. 어떤 능력? To effectively filter. 자, 뭐에 효과적으로 filter, 가려내는 능력이요. 여과하는 능력이요. 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The solution is to, 자, solution, 해결책은 뭐냐면요, to regulate,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거나 조절을 하는 겁니다. Your devices 하니까 너의 장치, 기기들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As if you were on a strict diet. 자, 뭐야, 아주 엄격한 식단 조절, 아주 엄격한 다이어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솔루션이다. 해결책 나왔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뒤에 나온 were이에요, were. as if도 아까 앞서서 한번 나왔어요. 지금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과거가 나오면요. 앞에 있는 동사와 동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이 반대예요. 지금 우리가 스트릭트 다이어트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너의 기기들을 조절해라, 규제를 좀 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when it comes to 명사 이렇게 나오면 명사에 관련하여 뭐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nutrition, 자, 영양분이죠. 영양분. 자, 우리가 영양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요, sticking to a fixed time
plan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fixed는 고쳐진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고정된 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고정된 시간 계획입니다. 뭘 위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위한. 자, 이렇게 이런 스케줄에 sticking to 고수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요 allows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되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여러분들의 신진대사 활동이 이제 to adjust 적응하는 거예요. 그죠?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causing 야기하죠. less hunger 하니까 배고픔을 덜 야기하죠. during the in-between phases. 자, in-between은 뭐뭐 사이에라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between만 쓰더라도 뭐뭐 사이에라는 말이 되죠. 근데 in-between 하면 형용사로 쓰이는데 뭐와 뭐 사이에 특정하게 정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언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단계와 단계 사이에. 여기서 phase는요.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합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에 언제가 됐든 그 사이에 있을 때 배고픔을 덜 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llows의 주어는요. 당연히 앞에 나온 동명사 sticking to 할 때 이 sticking 요거죠. 요게 주어로서 allows 단수 동사를 불러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문장이 끝난 다음에요. 새로운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분사구문이 이어졌습니다. causing, cause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태인 causing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your belly will start to rumble around 12:30 p.m. each day. 여기까지. 매일매일 12시, 오후 12시 30분에요. 럼블 한다는 얘기는 우르르 거릴 거래요. 자, 우리 뱃속에서 막 배고플 때 나는 소리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But 하지만 that's okay.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12시 30분 언제죠?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어야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들의 미디어 디바이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Because 왜 그래요? That's a good time to eat lunch. 점심 먹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기 좋은 시간이다. 여기서 비유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스마트폰을 쓰기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를 쓰기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f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자,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우리가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expected something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something unexpected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예상치 못한 게 발생을 하면요. 자, you can add 더할 수 있어요. 스낵을요. every now and then, sometimes 이따금씩 이렇게 스낵을 더할 수가 있어요. to get fresh energy, 활기찬 에너지, 어떤 fresh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따금씩은 이렇게 스낵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But your metabolism, 여러분들의 신진대사는요 will remain,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Under control, 통제하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당연히 통제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스낵이라는 말을 했어요. If you add 스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까 점심, 아침, 점심, 저녁에 비유했기 때문에 여기서 스낵이라는 거는 실제로 스낵, 간식을 먹는다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뭔가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the same with our brain.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When you put it on a media diet. 미디어 다이어트에 뇌를 두더라도 여러분들의 뇌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계속 하면서 미디어 시간도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도요. 우리 정답 표현 보면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와 우리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a set of schedule 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번입니다. 자, 22번. 자, 여기 이제 그 글의 요지인데요. 주인공에 대한 지속적인 궁금증 유발이 독자의 몰입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22번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Who is this person? 자, 이 사람 누구냐? This is the question. 이거는 질문인데요. All stories ask. 모든 이야기들이 ask.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it emerges first at the ignition point. 자, 이거는 발화 지점이요. 발화 지점에서 처음으로 emerge, 등장한다, 나타난다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emerge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자동사입니다. 또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그래서 be emerge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일단 자, 나타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갑툭튀라는 것과 똑같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emerge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낚시 같은 거 하다가요. 갑자기 물고기 잡히면 이제 막 열심히 릴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가 확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있죠. 그것도 emerge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한참 이제 수술 받는 동안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수술실 문 열고 팍 나올 때 있죠. 그것도 emerge.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erge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화 지점에서 처음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when the initial change strikes.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발화 지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발화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the initial change strikes, initial change가 됩니다. 초기의 변화가 발생을 하면, 자, 발생을 했을 때 the protagonist, 자, 주인공이죠. overreacts. 뭐 하는 거야? overreact 한다는 얘기는 과민 반응 보이는 겁니다. 과하게 reaction 하는 거니까. or behave, 행동을 하죠. in an otherwise unexpected way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otherwise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문장 중간에 이런 게 나오면요. 보통 앞에 있는 표현, 바로 전에 나온 표현을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initial change가 strike 하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전에 수시를 쓰거나 이제 그랬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발표 날 되면요. 다른 학생들 모두랑 같이 공유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죠? 물론 뭐 합격하면 모르겠지만 합격을 못할 경우에는 그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핸드폰을 보면서 표정이 침울해져요. 그죠? 이그니션 포인트가 뭐야? 불합격됐다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 주인공은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런 행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막 잘 놀다가 갑자기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게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고개를 숙인다는 게 이해되는 시점이 뭐예요? 불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지점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we sit up suddenly attentive. 이거죠. 자, 우리는 일어나 앉아요. sit up 하는 원래 sit down만 많이 봤죠. 왜 서 있다가 앉으니까 sit down이라고 하는 거고요. 누워 있다가 sit up, 일어나는 거는 up을 씁니다. 그죠? 자, 일어나요 갑자기. 자, attentive 하면 뭐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주의를 기울이면서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쭉 그 책상 의자에 기대고 앉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 어떤 이그니션 포인트가 있었겠죠. 그 이그니션 포인트 때문에 갑자기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일어나 앉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attentive 형용사 쓴 거는 밑에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o is this person who behaves like this? 이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이그니션 포인트가 생긴 다음에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라는. The question then reemerges every time the protagonist is challenged by the plot and compelled to make a choice. 질문이 그러면요 다시 나타납니다. 자, 매 순간마다죠. Every time 주어 동사면요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렇게 돼요. protagonist 하면요 주인공의 challenge, 도전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by the plot 하면은 글의 이야기, 줄거리 같은 겁니다. 그죠? and compelled. 자, the protagonist is compelled 이렇게 돼요. be compelled to 부정사면요 우리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be forced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는 거, 강제로 뭐뭐 하게 되는 거.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죠? 그런 순간이 생길 때마다 질문. 자, 이 질문이에요. Who is this person? 이 질문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Everywhere in the narrative. 이야기 속의 모든 곳이에요. 근데 어떤 모든 곳이에요? That the question is present. 그 질문이 존재하는 이야기 속의 모든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앞에, 자, 뒤에 문장이 완성입니다. 그죠? 주어, 동사, 주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앞에 나온 everywhere 있죠. everywhere 얘를 선행사로 합니다. 그죠? 이야기 속에 질문이 등장하는 그런 모든 곳이에요. 자, 이야기 전체에서 질문이 막 등장하진 않겠죠. 질문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죠? 모든 곳, 여기에요. 모든 곳.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reader and viewer, 독자라든지 시청자는요, will likely be engaged. 몰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engage somebody in something. 누구를 뭐에 참여시키는 거죠. 근데 be engaged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되게 된다. 그래서 몰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ere the question is absent. absent 나왔죠. 이거는 뭐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어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present, absent. 두 가지. 질문이 존재하지 않을 때요. 부재할 때죠. 부재하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And the events of drama move out of its narrative beam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기의 빗줄기입니다. 드라마의 이벤트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는 질문이 부재한 그곳에서 이렇게 되죠. 질문도 없고요. 드라마의 사건들이 이야기의 줄기에서 좀 벗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y are at risk of 자, 어떤 위험에 처해진다. 어떤 위험에 처해진대요? becoming detached 분리되는 이야기에서 분리되는 이야기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자, perhaps 아마도 even
becoming bored가 됩니다. becoming bored. 자, 그래서 지루해지는, 심지어 지루하게 될 그런 위험성에 처해집니다. 위험에 처해집니다. 라고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hey는 뭐 보는 사람들이겠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the reader, the viewer 얘네들을 얘기하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if there's single secret,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to storytelling, 이야기하는 것에 secret, 하나의 secret, 비밀이 있다면요. then 그렇다면 나는 I believe it's this.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this는요. 뒤에 나온 얘네들을 얘기합니다. Who is this person? 이게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or 또는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racter. 자, 캐릭터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스토리텔링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it's the definition of drama. 드라마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호기심들이 드라마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is its electricity, its heartbeat, it's fi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는 위에 나온 얘네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I believe it's this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밑에 있는 예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it, 이게 바로 위에 나온 내용이 바로 드라마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it는 위에 나온 드라마겠죠. 드라마의 전기고요. 드라마의 heartbeat, 심장 박동이고요. 드라마의 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요. of drama라고 나와서 얘가 이제 앞에 있는 definition 꾸며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드라마, it가 나타내는 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위에 나온 정의들을 구성하는 내용들로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좀 그러니까 약간 비유의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link speed as a significant indicator of fear. 이렇게 나왔어요. indicator 하면요, 우리 보통 이제 깜빡이 같은 것도 indicato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는 뭐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두려움의 지표다 이거죠. 두려움의 중요한 지표로서의 blink speed, 눈 깜빡이는 스피드를 글의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shutter speed refers to the speed of a camera shutter. 이렇게 나왔어요. 카메라 셔터가 있죠. 셔터 스피드. 자,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건요, 카메라의 셔터의 스피드를 얘기합니다. 자, in behavior profiling 이렇게 나왔어요. 행동 프로파일링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상세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놨죠. behavior profiling 이렇게 나오면요, the study of behavioral patterns and personality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동 패턴이라든지 성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얘기해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behavior profiling에서는요, it refers to, 이건 얘기예요. 이것은 앞 위에 나온 shutter speed가 되겠죠. 뭘 얘기하는데요? the speed of the eyelid. 자, 눈꺼풀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깜빡일 때, when we blink, 우리가 깜빡일 때는요, we reveal, 우리는 드러냅니다. 더 많은 것을. 뭐보다 더 많은 것을요? than just blink rate. 여기서 rate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위에서 이제 shutter speed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speed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깜빡이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깜빡이는 속도보다 그 이상 더 많은 걸 드러냅니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깜빡이는 속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라고 하면요, 당연히 뭘 더 많이 드러내는지, 새롭게 드러내는 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hanges in the speed of the eyelid. 자, 눈꺼풀의 속도에 있어서의 변화는요, 이렇게 돼요. change in을 제가 한데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증가, 감소, 변화, 발전, 진보, 믿음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뭐뭐에 있어서의 증가, 변화, 발전, 진보, 믿음, 신념,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전치사 in을 많이 씁니다. 되나요? 전치사 in을 많이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눈꺼풀의 속도에 있어서의 변화는요, can indicate, 나타낼 수 있대요. important information, 아주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shutter speed is a measurement of fear. 자, fear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척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중간에 세마이컬론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컬론 나오죠. 세마이컬론 나오면요, 새로운 문장이 이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없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think of an animal. 동물 한번 생각해봐. 이 앞에는 사실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죠? For example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제 순서 배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쉬워지죠, 문제가. 그래서 아마 연결어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이렇게 순서 배열 낼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그럼 얘는 예시의 출발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물을 생각해봐. That has a reputation. 자, 이러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for being fearful 하니까 두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동물 한번 생각해봐. 치와와 might come to mind. might come to mind. come to mind 한다면 떠오르다 이런 느낌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다. 그래서 치와와가 아마 생각날지 몰라. 자, in mammals 하니까 포유 동물에서는요, because of evolution, 진화 때문에 our eyelids, 자, 우리의 눈꺼풀은 will speed up,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두려운 애들의 눈꺼풀이 속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Speed up. 자, 우리의 눈꺼풀은요, 속도가 빨라질 거다. To minimize. 뭐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을. That. 어떤 시간의 양이냐면 we can see an approaching predator.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포식자를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that 이후의 문장이 완성이에요. 우리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when이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자, 우리가 다가오는 포식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양을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질 거래요. 자, 당연하겠죠. 눈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주변에 왔을 때 빠르게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애들은 눈 깜빡거리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The greater the degree of fear. 자,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주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수식어입니다. 앞에 나온 fear를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게 생략이 돼 있어요. 자, the greater the degree of fear an animal is experiencing.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더 크면 클수록이에요. 뭐가요? 정도가요. 뭐의 정도? 두려움의 정도가. 두려움이 뭐예요? an animal, 어떤 동물이 is experiencing, 경험하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죠. The more, 더 많이, the animal, 그 동물은요 is concerned with, 걱정을 하게 돼요. An approaching predator, 이렇게 나왔어요. 접근하고 있는 포식자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경험하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동물은요 더 많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In an attempt to, 부정사, 뭐뭐 하려는 시도로 정도의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to keep the eyes open. 자, 여기서 open은 형용사입니다. keep 목적어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눈을요 떠 있는 상태로, open이니까 열려 있는 상태로, 눈이 떠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자, 최대한 가능한 최대한 많이 the eyelids, 눈꺼풀이 involuntarily speed up, 비자발적으로 속도가 올라간대요. 자, 그래서 involuntarily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얘는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automatically. 자,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speed when it comes to behavior, 행동하는 것에 관련해서는요, speed 속도는요 almost always equals fear 이렇게 나왔어요. 속도는 뭐랑 똑같다? 거의 항상 두려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n humans, 인간은요, 자, if we experience fear about something, 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의 눈꺼풀은 will do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할 거예요. 뭐예요? 빨리빨리 눈 깜빡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뭐야, 눈 뜨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오래 해두려고 하겠죠. 뜨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오래 하려고 하겠죠. as 치와와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세마코너 나왔으니까 새로운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they will close and open. 자, 사람을 얘기하겠죠. 눈을 감고 뜰 거예요. more quickly, 더욱더 빠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close and open 한다는 얘기는요, 한 단어로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blink라고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걸 빨리빨리 한다 이 얘기예요. 왜? 오래 눈을 감고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오는 위험 인자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 깜빡깜빡 하는 쪽으로 해서 눈을 깜빡깜빡을 빨리 함으로써 눈 뜨고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free market has liberated people. 자유시장은요, has liberated, 해방시켰다 이 얘기죠. 사람들을요. in a way that Marxism never could. 이렇게 나왔어요. 마르크스주의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해방시켰다.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that이라는 거 있죠. 이 that이라는 거 뒤에 이 could라는 거는 뒤에 뭐가 생략되냐면 could liberate people 이라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선 그래서 이제 that은 앞에 있는 way 때문에 생긴 건데, 자, 실제 얘를 이런 식으로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만 안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how가 등장하는 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틀렸다라는 것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at은 살려둘게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What is more, 게다가요,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엄청나게 뭐 길게 쓰여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자, 게다가요, 자, 요 사람이죠. 동격의 명사입니다. 얘도. 그래서 하버드의 경제 역사가인 요 사람은요, 요 사람이 showed in his classic study, 자, 그의 대표적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듯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나온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 이거는요,
연구의 제목이죠. 열정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여주듯이 사실 진짜 뭐야? 지워도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게다가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지워지고요. The market was seen. 자, 마켓은 시장이라는 건 보여집니다라는 거예요. By Enlightenment thinkers. 자, Adam Smith, David Hume, and Montesquieu 이렇게 나왔죠. 요 사람들인 자, Enlightenment. 자, 계몽주의 thinker. 생각하는 게 이른 사람들이니까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로써 보여졌냐면 as a powerful solution.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요 사실 이 말 있죠.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럼 마켓 시장이라는 건 보여집니다. 뭐라고요?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뭐에 대한 해결책이요? To one of the humanity's greatest traditional weaknesses 하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전통적 뭐예요? weaknesses 하니까 약점들 중 하나의 해결책이다. 강력한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violence. 폭력이죠. 폭력. 되나요? 자, 그러면 사실 얘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사실은 the market was seen as a powerful solution to violence. 나머지는 죄다 수식어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요 정도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주의 자체가요 폭력에 대한 가장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뭐 연구도 했고요. When two nations, 두 국가가 meet, 만나면요. 자, 만나다라는 건 자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나는 두 대상이 이제 앞에 주어로 등장했기 때문에 meet이라고 자동사로 끝나도 돼요. 두 국가가 만났을 때 said, 자, 몬테스키우 이렇게 나왔죠. 몬테스키웨라는 사람이죠. 자, 몬테스키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they can do one of two things.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They can wage war 하니까 wage war 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시작하다요. 전쟁을 발발시키다. or 또는요 they can trade. 서로 무역을 할 수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럼 여기 내용 딱 봐도 뭐에 집중할까요? 자, 뒤에는 요 내용에 집중하겠죠.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y wage war 하면요 전쟁을 일으킨다면 both 둘은요 are likely to 부정사. 뭐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할 가능성이 높다? lose, 잃을 가능성이 높아.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요. 이렇게 돼요. 장기적으로는요. 이렇게 돼요. If they trade, 그들이 거래를 한다면 both, 두 국가는요 will gain, 얻을 거예요. 이득을 취할 거예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That was logic. 그게 바로 뭐예요? 논리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 that은요 앞에 나온 요 문장을 얘기합니다. 둘이 묶어놓으면요 거래를 하면요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나라들이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면 둘 다 이득을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그것은요 물론 자 논리가 됩니다. behind 뭐 뒤에 있는 establishment 설립의 뒤에 있는 뭐의 설립이에요? EU의 설립이죠. to 자 근데 그게 뭐다? to lock together the destinies. 운명을 한데 묶어놓는 겁니다. 뭐의 운명이에요? 그 나라들의 운명이겠죠. EU 국가들의 운명이겠죠. 특히나 이렇게 프랑스와 독일 같은 in such a way that 주어 동사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가 동사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죠? They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막대한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막대한 이해관계냐면 not to wage war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자, 그 다음 as they had done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과거에. 그래서 done이라는 거는 사실은 위에 원래 이걸 이제 풀어 쓰자면 as they had waged war 이거겠죠. To such a devastating cost 그렇게 막대한 대가를 치러가면서 in the first half 전반기죠. 자, 언제예요 그게?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전반기예요. 그죠? 이때 그랬던 것처럼 됐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의 피해, 막대한 피해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으로 묶어 놓으면은 서로 이제 싸우지 않을 거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overwhelming, overwhelmed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이해관계라는 이 interest 같은 경우는 자 생각을 할 수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overwhelmed도 감정에 관련된 표현이라서 사람을 꾸미거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애들한테 쓰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ing로 꾸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온 얘 있죠. 요 내용인데 자, 요 to wage war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to 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낫을 씁니다. 자, 요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done 같은 경우는 대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done은요 앞에 있는 wag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done이라고 써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자, 넘어가셔요. 26번입니다. 26번은요. 자, 존 버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British Development Psychologist.
and psychiatrist. 자, 뭐예요? 정신과 의사죠, 그죠? 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was born 태어났습니다. in 1907 1907년에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to upper middle class family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상위 계층이에요. 나름 그래도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his father.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who was a member of the king's medical staff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로 치면 어이 같은 거죠. 자, 왕의 자 의료 스텝의 일부 구성원이었던 그의 아빠는요 was often absent 하니까 종종 뭐야? absent 결석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부재했다는 뜻이니까요. Bobby was cared for.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원래 care for 목적어 이렇게 쓰겠죠. 명사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요 주어가 나오고 be cared for 하고 뒤에 쭉 다른 걸 쓰더라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for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자, Bobby라는 이 사람은요 돌봐진 거죠. Primarily by 주로 누가 돌봤죠? By a nanny 유모가 돌봤습니다. And did not spend much time 많은 시간을 같이 소비하지는 못했어요. 같이 보내지는 못했어요. With his mother 엄마랑. 자, 근데 as was customary 이게 거의 통상적으로 일반적이었다 이 얘기예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for his class 그의 계층이죠, 계층.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s was customary 이 표현이 as는요 여기서 which라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So which was customary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걸 제대로 쓰려면요 그때는 일반적이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and it was customary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쓸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관계대명사 쓴 거죠. which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which was customar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항상 그랬다라는 느낌으로 as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as was customary. 근데 이 표현을요 as wa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문자 맨 앞에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was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거는 사실 뭐 which로 바꿔서도 무방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obby was sent. 자, 이 사람은요 보내졌습니다. to a boarding school 하니까 어디로 보내졌어요? boarding school 하면은 기숙학교를 얘기합니다. 자, at the age of 7살 나이에. He later recalled this as being traumatic to his development 이렇게 나왔죠. 그는 이후에 나중에 recalled 이걸 상기시켰는데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as being traumatic 하니까 트라우마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뭐의 트라우마죠? 그의 발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aumatic 하면은 뭐 충격적인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 experience 이 경험은요, however 하지만 prove to have 아까 이제 prove to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밝혀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경험은요, prove to have large impact on Bobby. 보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증명이 되었다, 판명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whose는 Bobby's겠죠. 자, 이 사람의 work, 자, 이 사람의 연구는요, focused on 뭐뭐에 집중했다. 뭐에 집중이 됐어요? Children's development, 아이의 발달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자, 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놨거든요. 자, whose는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apostrophe s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장이 없다고 치면요,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문장이 없다고 치면은 원래는 뭐 이 정도의 내용일 거예요. Bobby's work. 이 사람의 연구는 원래 이거였을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거를 whose로 바꿔놓으면은 whose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버비의 연구가요. 아이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그 버비는 이라는 식으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동사 한번 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원래 문장이었던 이런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동사와 뒤에 나온 focused on이라는 동사를 연결하면서 두 문장을 이어주면서 앞에 있는 버비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se work,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apostrophe s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정답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whose 파트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postrophe s의 위치가 보통 어디죠? 명사와 명사 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 사이이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 사이 빈칸이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돼야 돼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요. whose까지 지웠을 때 나머지 이 문장이 어때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다른 관계사랑은 다르게 whose까지 지웠다는 얘기는 소유격까지 지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남은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셀 수 있는 명사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격 지웠을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독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성분은 다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The author whose books are really famous. 자, 책이 진짜 유명한, 그 사람의 책이 진짜 유명한데 그 작가는요 이거예요. 그 작가의 책이 매우 유명합니다. 근데 그 작가가요 is going to publish another book. 또 다른 책을 출판할 거예요 정도의 느낌이죠. Following his father's suggestion. 자, 아빠의 제안을 따라서요. 아버지의 제안을 따라서 버비는요 enrolled, 입학했다. at Trinity College, 이 대학이요. 캠브리지에 있는. 자,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medicine. 되나요? But, 하지만 by his third year. 자, 뭐예요? 3학년쯤에요. 그는요 change his focus. 자기의 초점을 좀 바꿨습니다. to psychology. 어디로 바꿨죠? 심리학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포커스를 심리학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글입니다. 넘어가세요. During the 1950s, 1950년대에 그때 버비는요 잠깐 worked, 일했어요. as a mental health consultant. 정신건강 컨설턴트죠. 자,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자, 그쪽에서 정신건강 컨설턴트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His attachment theory. 자, 우리 애착 이론이라는 거예요. 애착 이론 has been described. 이렇게 설명이 돼요. 묘사가 돼요. as 뭐뭐뭐. describe 목적어 as 명사 또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면요. 명사를 형용사하다고 설명하다. 명사를 목적어를 명사라고 설명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자, the dominant approach 하니까 지배적인 접근법이에요. 뭐에 대한 접근법이요? To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에 대한 지배 접근법입니다. 뭘 이해해요? Early social development, 초기 사회 발달, 사회적 발달이죠. 되나요? 그래서 attachment theory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나 뭐 아동교육이나 뭐 이런 것 쪽에서 굉장히 이제 항상 뭐 배우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뭐 버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 뭐 이 내용에서는 뭐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anchoring bia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nchoring bias는요 밑에 기준점 편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점 편향이라고 왜 해석이 되냐면 앵커라는 거는 닷입니다. 닷. 우리가 이제 배 같은 거에 닷이 있죠. 저기 그림이 있는데 요런 닷이죠. 닷. 닷을 배가 정박한 다음에 밑에 내려놓으면요 그 닷이 이제 바닥에 닿아가지고 배가 더 이상 이제 딴 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자 anchoring bias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초기 들어온 정보에 다시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로는 변화하지 않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choring bias. 그래서 이 표준 기준점 편향이라는 거는요 describes, 설명을 합니다. The cognitive error, 그러니까 인지 오류예요. You make, 여러분들이 하는 인지 오류. 자, 언제요? 자, when you tend to give, 주는 경향이 있을 때. 뭘 주는 경향이 있을 때? The more weight 하니까 더 많은 무게를요 뭐에 두죠? To information, 정보에. arriving, 수식어죠. 앞에 있는 information,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초기에 도달한 정보예요. 자, in a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compared to information, 정보와 비교해서 더 많은 무게를 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보예요? arriving later, 나중에 도달하는 정보와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도달한 정보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인지 오류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문법 문제였죠. compared 이 부분은 사실 뭐 comparing이냐 compared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곤 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주어가 나오고 compare A to B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A는요 information arriving early 이렇게 되고요. B는요 information arriving later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information arriving early 요 부분이 information arriving early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쩌고 그 다음에 뭐예요? compare, be compared겠죠. 그죠? 그래서 be compared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o information 그대로 써주죠. arriving later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지워지고 이만큼이 지워진 상태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상태니까 compare to information arriving late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얘는요 내용상 이렇게 then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정보보다
앞에 있는 이 정보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regardless of 명사하면요. 명사와는 상관없이, 관련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질이라든지 아니면 적절성이죠. of that initial information. 초기, 바로 그 초기 정보에. 그래서 초기 정보의 뭐 질이라든지 아니면 적절성이랑 상관없이 먼저 도착했으니까 그거에 다시 내려져 있는 겁니다. 견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죠. 자, whatever the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자, 초기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사실은 뭐 왼절도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요만큼이 whatever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whatever는요, 뒤에 나온 데이터,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관계 형용사.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시된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데이터는 can form,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앵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즉 그래서 이만큼이 명사절로 쓰였다라는 거. 우리 간혹가다 이제 문법 책에서요,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whatever 같은 경우는 부사절로 이제 우리 no matter what이라고 바꿨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whatever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명사절, 지금처럼 명사절. 자, 지금 can form이라는 거에 주어인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자, 완전한 문장이 이어졌다면 부사절입니다. 이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어도 있는 완전한 문장이었다면 앞에 있던 아까 whatever data 이 부분은요, 부사절이었던 거예요. 됐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서요. 요 문장이요, 지금은 명사절입니다. 즉 no matter what이라고 바꾸실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예, 이렇게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 얘는 부사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쓸 수가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으로는 바꿔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앵커를 형성합니다. 자, and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it은 가짜 주어, to야가 진짜 주어입니다. 된다, 상당히 더 뭐예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to alter, 바꾸는 것이 your mental course, 정신의 경로, 생각의 경로죠. away from, 멀어지게. 뭐와는 멀어지게? this anchor, 이 앵커와는 멀어지게 생각의 경로를 바꾸는 게 어려워지게 된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 then it logically, 논리적으로 should be, 그래야 되는 것보다. 뒤에는 사실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challeng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요것도 대동사로 이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보다 생각의 경로를 이 앵커로부터 바꾸는 거, 멀어지도록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들어온 정보가 있어요. 향후에 들어온 정보가 더 논리적이라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인지적 오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 들어온 정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인지적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바꾸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hallenging은요, difficult라는 말 있죠. 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도전적인 거예요. 즉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거 어휘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보면요. 자, whatever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꾸며주면서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형용사 절입니다. 요만큼은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is presented. 자, 데이터가 presented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 와야 되고요. 그다음 start 후부정사 그 정도의 내용이고, look은요, 무엇을 보다 할 때 look at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거 설명하려고 진하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it은 가짜 주어, 그다음에 이하가 진짜 to alter, 이하가 진짜 주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significantly도요, much more가 마찬가지로 비교급 수식할 수 있는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사실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바꾸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밑줄 쳤을 때 당연히 틀린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세요. The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bias. 자, 이 표준점 편향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요, in emergency medicine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응급의료죠,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is triage bias 이거래요, 그죠? 자, 이 triage bias는요, 밑에 나와 있죠. 부상자 분류라는 거래요, 그죠? 자, 부상자 분류 편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상자 분류 편견에서는요,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or are given
about a patient.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명사절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당신이 발달시킨 첫 번째 최초의 인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or you are given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또는 여러분들이 발달시킨 그 최초의 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about a patient, 환자에 대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tends to influence,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All subsequent providers 이렇게 얘기하면은 향후에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겠죠.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환자를 보는 거, 환자를 진찰하는 거죠. 진찰하는 것에 influence,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대요. 배경 설명이 끝났고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presenting with 이렇게 증상이 나오면요. 의사를 보고 증상 설명하다의 얘기예요. 두 명의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봐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어떤 증상을 설명하는 거죠? aching jaw 하니까 턱이 아픈 거예요. 아픈 턱 통증. 근데 그게 뭐예요? That occasionally extends down to their chest. 자, 때때로 가끔은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down to their chest, 가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턱 통증이 있는데 그 턱 통증이 때때로는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증이다라고 응급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두 환자를 상상해봐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로 이제 얘를 형용사처럼 해석했는데 사실 imagine 명사 동명사 이렇게 나오면요. 얘를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생각해서 얘를 동명사 그다음 의미상의 주어로 생각해서 두 환자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상상해봐. 증상을요. 이런 증상을요. 응급 치료를 위해서. 근데 그 통증이요. 때때로는 어디로 내려가요?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presenting이라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요 문장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하자면 자, for example이 붙었어요. 그죠? 자, 위에는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밑에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뭐 턱 통증이 나오고 그다음 뭐 가슴 통증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체화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왔죠? imagine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imagin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얘가 굳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예시의 출발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즉, 만약에 이 내용이 순서별로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자, 요 imagine이라는 걸 for example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예시의 출발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의 기준은 뭐냐면 포괄적인 표현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언급으로 끝난다. 됐나요? 자, 밑에 문장도 뭐로 끝나죠? jaw pain, chest pain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끝나죠. 그죠? 즉 얘네들은 요 두 문장은 포괄적인 표현이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로서 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중요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어법 문제 내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건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온라인 쪽에서도 한번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내용을 좀 많이 풀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썰을 푸는 게 사실 위험한 거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확실한 게 이런 거예요. 자, imagine two patients presenting 이렇게 나왔죠. 얘가 동사고요. 자,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죠? 전체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어 이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수식어예요. 이만큼도 수식어예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자, 명령문입니다. 그죠?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자, 어떻게 출제될 수 있냐? 자, 이 presenting이라는 말을요.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밑줄 쳐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이 present는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present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서는 presenting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present라고 나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게 전후 내용은 상관없이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네, 정답이네 하고 고르고 틀리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맞는 내용이에요. 왜 맞는 내용이냐면 앞에 imagine 명사 나올 수도 있지만은 imagin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that은요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자, that을 다시 써놓을게요. 자, 이 that이 있으면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 이때는 이렇게 쓰는 게 틀린 표현이 돼요. 오히려 되나요?
자, 근데 대시 존재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네, 정답이야,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원문에 presenting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후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맞는 내용이야, 왜 봤으니까,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틀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상위권 변별력이 있게 낼까, 항상 이 고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동사가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수능에서 진짜 매번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대시 있을 때는, 대시 앞에 존재한다, 예매하친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한다, 그때는 반드시 뒤에는요 동사형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presenting이 틀렸어요. 대시 나올 때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present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시 지워졌을 때는 present가 정답이다 아니다, 얘도 맞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어로 이끄는 명사절 대신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그럼 거꾸로 present도 맞고 presenting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요거에 낚여서 사실 맞는 내용인데 틀린 내용으로 정답으로 고르고 넘어가서 결국 문제를 틀리는 그런 상황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 요 내용 사실 오프라인에서만 얘기했던 내용인데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원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돌려 놓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differences, 차이예요. in how the intake provider label the chart. 환자가 얘기했으니까 차트에 적겠죠. 그 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intake provider 하면요,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라고 나와 있죠. 자,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가 어떻게 차트에 라벨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지의 차이는 이거죠. 자, jaw pain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chest pain이라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그죠? 는 create, differences 주어, create 동사입니다. 그죠? 차이는요, 만듭니다. 앵커를 만들어요. 닷을 만들어요. that might result in 결과예요. 그죠? result in 결과입니다. 자, result from 원인이고요. 그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대요. significant differences 하니까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in how the patients are treated.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을지, 치료를 받을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정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jaw pain이라고 만약에 초기 정보를 받았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할 테고요. chest pain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 들어온 정보 때문에 이렇게 인지에 오류가 생기는 상황이 생긴다. 그걸 바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anchoring bias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 29번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여기까지네요. 그죠? In order to 부정사면요,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근데 중간에 to be able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us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죠? 우리가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retain은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하는 겁니다. 자,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information이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자, 가사 명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량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치 있는, 자, 정보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has to forget, 잊어야 됩니다.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that is both targeted. 자, 목표가 딱 뚜렷이 정해져야 되고요. and control, 통제된 방식이에요. both A and B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that은요,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mann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도 단수가 나왔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세요. Can you recall,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학교의 가장 첫날이죠. 첫날을 recall, 상기시킬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in your head. 머릿속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Such as, 뭐와 같은 거?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자, 크레용 같은 거나 펜슬, 연필을 into your pencil cases. 필통이죠, 필통. 필통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but, 하지만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Pacific.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아마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거에 대한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가 아마 구체적으로 기억날 거예요.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밑에 해석이 근데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세부사항의 범위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에요. 위에 나온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학교 첫날 기억해요? 아마 뭐
크레용이나 펜슬 같은 거를 뭐예요? 우리 필통에 넣는 거? 아마 그 정도 되는 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전부예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but 이후의 말들은 뭐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딱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the Pacific 이라고 더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얘네죠. one or two northwest images 얘겠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Those additional details 그러한 추가 디테일 세부사항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자, 이 말도 사실은 어휘 문제로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할게요.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추가 디테일 세부사항들은 are actively deleted. 자, 적극적으로 지워진다는 거예요. from your brain, 너의 뇌에서요. 자, 위에서 뭐라 그랬죠? forget이라고 했죠. 이게 빈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워질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 할수록요.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그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은요. 점점 지워질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at은요. 앞에 있는 details로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자, 그리고 or 썼죠. 디테일 주어니까 or 이렇게 썼죠. 그 다음 여전히 디테일 주어니까 뒤에 or 썼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는 앞에 나온 디테일스 꾸며주는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그 주어는 여전히 details 얘기했죠. 그래서 동사도 or 썼다. or delet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썼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The reason for this. 자,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위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왜 그럴까?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that 이하입니다. that은 명사절입니다.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it은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뇌는요,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자, 귀중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뭐를 기억해요? all of the details 하니까 모든 그 세부 사항들을 as long as 주어가 동사하는 한 이렇게 되죠. as long as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자,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디테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운다고요? 자, 메인 메시지만 주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으면요. 세부사항,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예요? Your first day of school was great. 첫 번째 날, 학교 등교 첫째 날이 매우 좋았어. 그냥 훌륭했어.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in fact 나오면요. 자, 혹시 어떤 논리를 연결하는지 아시나요? in fact는요. 앞에 나온 내용, 논리의 반대 내용을 뒤에서 연결하거나 이런 정해진 내용이 아니에요. 자, 앞에 내용이 뭐 A는 B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를 뒤에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즉, 앞에 있는 논리에 따라서 뒤에 뭐가 연결될지를 in fact만 보고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A는 B래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A는 B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답니다.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In fact 뒤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실제로도 그렇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The brain actively suppresses. 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뇌는요. 적극적으로 억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죠. 어떤 부분이죠. 자, 어떤 부분, 뇌의 어떤 부분이죠. responsible for, 뭘 담당하는 이란 얘기예요. 원래 be responsible for 하면요. 주어는 목적어에 책임이 있다. 또는 주어는 목적어를 설명한다까지도 가고요. 주어는 목적어를 담당합니다도 돼요. 세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뭘 담당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기억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한대요? suppresses 하니까 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컨텐츠가 뭐예요? That tends to disturb. 이 말도 한 단어 어휘로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되나요? 앞에 insignificant, minor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메인 메시지는 방해해야 되는 정보예요. 위의 논리상.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disturb, 방해하는 거죠. 뭐를요? The main memory, 주된 기억을 방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내용들을 담당하는 region, 뇌의 어떤 부분들을 억제한다. 뭐가? 뇌는 이렇다는 겁니다. 됐죠? 위의 논리와 같은 논리로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he minor details 하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세부 사항들은요. vanish 한다는 얘기는 diminish,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줄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more and more, 더 점점 더 사라진다, 점점 더 사그라든다 이 얘기죠. though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내용이죠. This in return, 결과로 이것은요 serves, 기능을 하죠. 뭐 하는 기능을 해요? sharpen, 깎는, 날카롭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과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sharpen, 더 날카롭게 깎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더 clear하게 하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되나요?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막 잊음으로써요. 진짜 기억나야 될 주요 메시지들, 주요 기억들은요 더 선명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도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